10년 전에도 저희 실장급들은 급여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실장급과 막내급이 돈 1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요. 인건비가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난 여기 파트로 하고 여기 파트로 하면은 급여가 더 되는데 이런 현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직률도 더 높아졌고 구인이 안 돼요. 자동화를 지금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도 지금 초밥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로는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승입니다. 요즘 외식업 하시는 분들 진짜 어려우시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스시 고수분을 모셨는데요. 일식으로 프랜차이즈도 하시고 또 매장당 매출이 뭐 월 한 3억 가까이도 나오시는 김태한 스시의 이민우 대표님입니다. 일식당 앞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김태한 스시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네. 김태환 스시, 제가 가서 먹어도 보고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저희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김태환 님이 대표님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부대표님. 네, 그리고 저희는 체인이 아닌 네. 이제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네. 매장 몇 개나 되세요? 저희 지금은 6개 정도 네. 됩니다. 그 경력을 보니까 아주 일식으로만 외길로 한 15년 이상 네. 오셨더라고요. 지금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우연치 않게 네. 이게 사실은 알바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계속 이 길까지 오게 됐어요. 오게 됐고 또 이제 제 오빠초밥 매장을 정리하면서 네. 이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졌었는데 운이 좋게 우리 김태한 대표님께서 또 저를 영입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같이 현장도 돌긴 하는데 전적으로 이제 경영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이제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죠. 그 김태한 스시 얼마 전에 보니까 길에 막 줄 엄청 섰더라고요. 네. 와, 그게 무슨 줄이었어요? 저희 지금 12주년 기념으로 해서 네. 이제 동네 주민분들한테 그동안 이제 많이 이용해 주셨던 거를 감사차 이제 3,000원에 초밥 한 판을 3,000원에 하는 행사를 이번에 했었습니다. 초밥 한 판에 3,000원이요? 네, 초밥 10피스 플러스 네. 이제 우동 샐러드까지 해가지고 우동 샐러드까지? 네. 원래는 얼마 정도 하죠? 저희가 14,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번에 이제 3,000원에 이제 지역분들께 많이 보답하고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 그 수익금은 전부 이제 지자체랑 그다음에 저희 선한영양역 가게 결식아동 돕는 그쪽에 이제 후원을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트에 14,000원 그 가격도 사실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성비 좋은 스시집이라서 저도 자주 가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뭐 광고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3,000원 하면 진짜 남는 게 없었을 텐데 그냥 진짜 이제 환원하는 차원에서 네, 이번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대략적인 그 예상했었을 때 6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일 방문객을 저희가 한 400일 방문객이 지금 400명 정도 되는데 한 600명 정도 이제 업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또 아무리 기부라고 해도 이게 뭐 몇십만 원도 아니고 사실은 뭐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조금 버거운 감이 좀 있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대표님들한테 또 공문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또 그쪽 대표님 거래처들 대표님께서 흔쾌히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런 좋은 행사는 우리도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래처들 대표님들도 좀 납품 같이 저렴하게 같이 또 협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아름답네요. 이 시기에 또 네. 그렇게 흔쾌히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번 행사를 또 통해서 같이 또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또 좋은 뜻으로 잘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일식당 이제 16년 차 고수님한테 듣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또 경제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실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주변에 저희 또 같이 동료들 또는 후배들 같이 항상 머리 맞대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큰 거는 인건비가 아무래도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저희 기술을 가졌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10년 전에도 저희 실장급들은 급여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조금 더 올랐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던 친구들이 네. 훨씬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네. 음. 그거를 오른 그 갭을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실장급과 막내급이 돈 1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요. 실장이랑 막내가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급여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그런 부분은 너무 깊이 공감을 하고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제 인건비 상승과 거기에 또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노하우나 아니면 노력이나 그 기간을 환산했을 경우에는 네. 너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실장이면 그래도 한 10년 이상 근무한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의 어. 최소 뭐 7, 8년부터 이제 네네. 10년 이상 되신 경력자들 분인데 이제 막 칼을 잡으신 분들과 이제 급여 차이가 별로 없다 하면 네네. 이분들 또한 사실은 이 요식업을 떠나는 그죠. 현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도 있고요. 맞아요. 네. 저도 진짜 그런 얘기 현장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점장 월급이 진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만 원대다. 근데 예전에는 점장이 정말 파워가 막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럼요. 그때는 이제 뭐 인사권부터 이제 경영을 완전히 도맡아서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ERP 시스템이 나오면서 점장이 이제 뭐 그 수익 원가 계산이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배우지도 못한대요. 기계가 다 알아서 하니까. 네. 그래서 한 외식업 1세대에서 1.5세대까지만 그 운영 노하우를 알고, 이제 그 이후에 2010년대 한 2000년대 후반부터 들어온 분들은 그걸 잘 모른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직원들이 점장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점장한테 사장도 어떻게 못했는데, 그만큼 점장의 파워가 막강했는데, 지금은 사장이 ERP 뭐 다 하고 원격으로 매장 관리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점장님이나 저나 별 차이 없잖아요, 막 이렇게 기어 오른다고 대든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외식업의 우수 인재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네. 10년 이상 했던 실장급 그런 인재들이 허리 역할을 해주고 좀 후진 양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이 또 이제 신입들한테도 돌아가는 거죠. 이제 네. 배울 사람이 없고, 또 매장에서 내가 10년 해봤자 저렇게 될 거다 하면은 또 미래가 없으니까 또 열심히 할 동기도 안 생기고. 너무 HR 관점에서 진짜 요즘 식당들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추세로 봤을 때는 네. 그게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한 이제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그만큼 이제 3D 업종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랑 비교해 보면 장시간의 근무가 요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중간에 회사랑은 또 다르게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렇게 휴무 시간이 또 따로 있고 식사 시간 또 별도로 있고 하면은 회사랑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사실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나는 매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 관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3D 업종을 안 할래.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난 여기 파트로 하고 여기 파트로 하면은 급여가 더 되는데 이런 현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직률도 더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도 이직률도 이직률이지만은 구인이 안 돼요. 정규직을 구인을 하고 싶어도 네. 일단은 파트들만 다 많이 그쵸.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파트를 사용을 해서 사실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던 직원들이 기술을 계속 올라와 줘야 되는데 조금 배우고 이직해서 또 급여 상승시키고 이런 현상이 지금 몇 년 동안 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네. 저희도 자동화를 지금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대한 사람이 최소한도로 일을 안 할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원가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또 저희 시스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랑 OEM 맺어서 하고 있는 이 육가공이랄지 또 뭐 소스 업체랄지 이런 업체들 대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의가 너무 많이 온대요. 앞으로의 추세가 인건비를 안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인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가는 형태가 되지 않나. 그렇죠. 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금방 나가고. 네. 그럼 일식당에서도 요즘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어려우시죠? 사장님 사연을 보내주시면 장사 고수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배달의 건당 단가를 올려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새로운 음식을 넣는 건 좋지만 전문성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조금씩 변형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해보세요. 보면은 일본 문화를 되게 많이 접목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스시집들을 보면 좀 네. 유명한 대기업들 이런 데 보면 다 이제 테이블 오더로 주문을 하면 내 테이블까지 기계가 다 나오게끔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업체가. 네, 또 거기 이제 백앤스시라고 해서 저가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저희도 이제 본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다녀왔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쿠로스시라고 되게 네. 큰 스시 체인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회전 스시인데 이 회전 레일이 두 개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밑에는 그냥 일반 스시 계속 이렇게 돌아가듯이 지나가고 2층은 태블릿으로 주문한 거 이제 고속도로로 네. 딱 그 테이블 앞에 갖다 주더라고요. 네네네네. 엄청 빨리 슉 하고 갖다 맞아요. 주더라고요. 이제 서빙하는 직원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스시를 고객들 앞에서 이제 바로바로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 형태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주방이 없어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뒷주방이라고 하죠. 고객들이 안 보이는 그 주방에서 만들어서 이제 대표님이 그 경험을 하셨던 네네. 고속도로처럼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그 주방장 얼굴도 못 봤어요. 아, 원래 회전 스시는 진짜 가운데서 이제 맞아요. 셰프분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딱 놔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약간 오픈 주방이었는데 네. 그게 없어지면 뒤 주방이 됐다. 네, 약간 그런. 그럼 개념으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이제는 좀 늦어진 것 같거든요. 예전에 한 10년 정도 바라봤는데 한 5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 형태인데, 뉴스에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에도 사람이 없어서 맞아요. 문을 닫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문화들을 더 빨리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없어도 음식을 뺄 수 있는 이제 초밥 형태로 보면, 그러면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다 제품화된 걸로 이제는 OEM을 한다든지 이런 제품화를 만들어서 얹어주는 식의 그런 형태로 이제 초밥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시도 그 위에 그 얹는 거를 뭐라 그러죠? 다네. 다래? 다네. 다네. 네. 맞아요. 다네도 잘라져서 네. 납품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딱 얹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저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왔을 경우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그냥 올려주는 형태만으로 놓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모양이랄지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잡아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바바에도 로봇이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초밥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인식이 사실은 네.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인식이 있는데 네. 제가 느낀 거로는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음. 정확한 밤량과 이 정확한 그 밤량 쥐는 정도를 너무 일정해요.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정도는 돼야 네. 이 기술들이 터득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기계가 그거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식당들이 많이 어렵겠네요.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일식당 말고도 지금 전체적인 우리 자영업 하시는 이 네. 식당분들 자체가 많이 어려우신 맞아요. 걸로 파악은 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의 매출은 다들 이제 급감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주변 보면. 또한 이제 뭐 배달을 전문으로 하셨던 그런 배달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까지 지금 다들 빠져 있는 상황이고, 배달 또 뛰시는 분들도 뭐 원래는 한 500 정도의 벌이가 됐다 하면 지금 200에서 250 정도의 벌이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토막 났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버티냐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순수 이제 몸을 띄워가지고 인건비를 녹여서 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판단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또 직원을 줄이고 뭐 내가 몸으로 띄워서 하겠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어머님이 이제 순댓국밥집을 하시잖아요. 근데 혼자서 100그릇을 혼자서 쳐내시긴 힘드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직원을 써서 100그릇을 팔자니 또 남는 게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가 제일 고민이고 관건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원료를 다 위탁이나 OEM으로 맡겨서 그 로스랄지 아니면 매장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 원가에다가 녹였을 경우에 그거를 환산했을 때 비슷하다 하면은 저희는 무조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쪽 매장에 어쨌든 사람도 안 구해지는데 네. 인건비 또한 줄여버리면 또 현장에서는 작업량이 엄청 수월해져 버리니까 일하는 그 피로도나 이런 누적도가 또 덜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직고용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냥 외부 업체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 네, 지금 관점으로는 직원 피로도도 적고. 네, 지금 관점은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어머니 순댓국을 봤을 때 네. 어머니가 진짜 새벽부터 나오셔서 그거를 삶고 또 데우고 작업하시는 그 시간이 이제 또 돈으로 환산하면 사실 되게 큰 돈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패킹만 받아가지고 써서 그거를 데워주는 형식이었을 때 물론 단가는 더 비싸요. 하지만 그 재료비와 노력과 그 시간과 이거를 환산해 본다면 결국 싼 금액은 사실 또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도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힘드시니까 예전에는 머릿고기를 돼지 머리를 직접 삶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삶아서 가져오는 거를 쓰신대요. 네, 근데 이제 써는 거는 본인이 직접 써신대요.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외주를 주려면 줄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는 이제 이게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또 맛이 달라지나 봐요. 아무래도 결에 따라서 네. 다르겠죠. 네. 그 돼지머리 써는 거를 누가 100만 원을 주고 촬영을 해갔어요. 제 어머니 그 뭐 써는 거를. 그래도 이제 한 단계는 외주화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외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 또 그만큼 이제 비용을 줘야 되고 마진이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그 이제 마진은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네. 그거를 이제 인건비를 더 써서 매장에서 다 하느냐, 아니면 이 물건값에서 더 주더라도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네. 물건값 오르는 것보다 인건비 오르는 게 더 클 수 있다. 네, 현실은 그렇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인건비가 오르면 물건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시골이잖아요.
이제 고추 농사를 좀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고추 따는 게 인건비가 지금 18만 원이래요. 시골에서. 하루에요? 네. 시골도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형식인 거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은 뭐 농촌이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돌아가고 있는 네. 추세예요. 제 친구도 안동에서 사과 네. 이제 경매를 하시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해서 사과밭에서 이제 따고 있는데 사과 따는 것만 하는데도 지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17만 원, 네. 외국인도 그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일식은 다 진짜 이제 셰프가 만드는 건 줄 알았더니 시대가 또 이제 바뀌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제 후배 양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그것도 계속 인수인계도 되고 이제 이 카테고리 자체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양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있던 이제 그런 인재들은 또 인건비나 아니면 자기의 이제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내가 이거를 계속 한다고 해서 뭐 엄청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막내 때 19살 때 이제 주방에만 60명이 계셨는데 그 분들 중에 한 50분 넘게 다 칼 놓으셨어요. 이 일 자체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 배울 때만 해도 기술이니까 평생 먹고는 산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 기술을 배웠던 거였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사실 기술이 있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좀 들고요. 그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솔루션이 나오기 마련이죠. 네. 네, 그게 이제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외주화가 될 수도 있고 뭐 밀키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 자영업자 혼자서는 다 알아보기 어려우시니까 네. 그래서 일식당 창업 관련해서 고민 있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민우 김태한 스시 부대표님한테 저희 창톡에서 1대1 상담 신청하시면 고민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제 혁신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가는 이제 저희가 도쿄 트렌드 투어를 앞으로 종종 할 거니까요. 이것도 고정 댓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식당 요즘 어떻게 흘러가는지 트렌드 배워봤고 대응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되시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